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중국인 대변 테러만 벌써 4번째라며 이번엔 한라산 용변 소년이 등장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정말 등산로 한가운데에서 그냥 아이가 똥을 싸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어머니가 아이의 엉덩이만 닦아주고 대변은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떠났다고 했다는데요. 만리장성 가서 똑같이 해줘야겠다는 댓글이 배포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일반인들은 상상지도 못할 신종 민폐 빌런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DC에 등장한 초대형 정신병자입니다. 올해 8월 7년째 여러 공중 화장실 다니며 이직 중인데 꿀잼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벌써 4번째라며 배설물을 바닥에 버리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함께 올렸는데요. 영화관이나 병원, 화장실 몰래 들어가서 문 잠근 다음 화장실 바닥이나 변기 커버에 똥 싸놓고 몰래 빠져나오면 거기 화장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힘들게 본인 손으로 치우거나 화장실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놀라서 뛰어나오는 거 몰래 구경하면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심심해서 이런 식으로 선임들하고 후임들 괴롭히며 놀았는데 전역하고 나서도 이제는 중독돼서 취미로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똥 마렵지는 않고 그냥 테러하고 싶을 때는 집에서 똥 미리 싸놓은 후 지퍼백에 담은 다음에 화장실 가서 투척하기도 한다는데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좋더라는 이야기도 함께 합니다. 남의 집에 불 지르고 방화한 다음 구경하는 방화범이 이런 쾌감일 것 같은데 이건 방화에 비하면 경범죄 수준이라고까지 하는데요. 이러다가 나중에 불 지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더 큰 일 저지르기 전에 살처분하자며 인간 제조기 방망이 사진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신병자 같은 짓 중 하나로 공중 화장실에서 똥 싸고 물 안 내리는 행위도 있을 텐데요. 에타엔 홍대 회화과 3학년 학생이 분노의 글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 글쓴이는 학교 올 때마다 F동에서 똥을 싸기 때문에 매일 화장실을 가는데 매일매일 똥 싸고 물 안 내리는 정신병자의 심리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10번 중에 9번은 안 내렸다고 하는데요. 똥을 보여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며 혹시 보여주면서 흥분하시냐며 왜 미대 명성을 자처해서 깎아내리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막혔다가 아니라 안 내린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다며 절대 막힌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냥 안 내린 거라며 보면 알 수 있다며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냥 본인이 안 내린 거라며 욕을 합니다. 혹시 진짜 막혔던 거라면 댓글 좀 달아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막힌 거면 적어도 뚜껑을 내리고 휴지로 X자를 표시하든 종이에 막혔다고 써놓고 올려놓든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라며 여기가 불특정 다수가 오는 홍문관도 아니고 보는 사람들끼리 다 아는 사람들끼리 쓰는 데인데 그 정도 배려도 못하시나요? 라고 마무리를 하는데 댓글로 남자 화장실이죠? 나 방금 당함 크크 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글쓴이는 본인이 여자라고 밝힙니다. 남자 빌런 여자 빌런 둘 다 있다며 일단 남녀 평등 필요 없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비싼 아파트 청소하시는 엄마의 하소연입니다. 올해 11월 21일에 올라온 최신 글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엄마가 취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이라 물품도 새로 다 지급을 해서 걸레랑 매직블럭, 세제 등등을 받았는데 카트에 물품 넣고 1층에 두고 위층에서 청소하고 내려오니 매직블럭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다음날엔 새 걸레가 없어지고 세제도 없어지고 심지어 엄마의 텀블러까지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같이 일하던 동료에게 말하니까 새 물품 다 숨겨두고 써야 한다고 했다며 그냥 두면 주민들이 다 훔쳐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라며 마무리를 하는데요. 거기에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동료들은 아예 돈이 달라서 점심때 말곤 만날 일도 없고 CCTV 확인하니 주민이 범인이지만 관리실도 어쩔 수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동료가 훔쳐간 게 아니고 동료분에게 말하니 그분들도 많이 없어졌다고 했다며 받으면 새 건 바로 숨겨두고 써야 한다 했다는데요. 내가 낸 관리비로 산 거니 내 거나 마찬가지야. 새 거네 가져가야겠다. 이런 마인드라는 해석도 있었고 없어서 훔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성 도벽으로 봐야 된다며 스카이캐슬에서 염정아 딸이 편의점에서 물건 훔치는 걸 보고 염정아한테 말하니까 냅두라고 애가 편의점 물건 훔치는 거 다 알고 나중에 갚아준다고 하지 않냐며 그게 강남 3구 중 편의점 얘기 실화를 작가가 쓴 거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 애들이 자라서 저렇게 가져가는 거라며 훔쳐도 안전하니까 가져가는 거라고 하는데요. 강남뿐만 아니라 백스코나 코엑스들, 박람회 주변 아파트들에선 박람회 거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백팩 메고 행색 초라한 노인네들 부스 돌아다니면서 홍보용품들을 뭉탱이로 가져가고 뭐라고 하면 노인네한테 박하다고 소리 막 질러서 그냥 가져가라고 해버린다고 하네요. 이런 정말 기분 나쁜 민폐를 한 통 속에 모아놓은 곳이 바로 원벨리 아파트 사우나 사건인데요. 원벨리에선 사우나 탕내
오물 사건 관련 공지문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최근 여자 사우나 탕내 변이 수차례 발견되어 커뮤니티에서는 발생 시간대 기준으로 사우나 입출입 기록을 확보하여 조사 중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관련 용의자는 앞으로 사우나 입장 불가이며 적발시 커뮤니티 이용 금지, 처리 관련 손해배상도 청구됨을 공지한다고 썼는데요. 원베일리는 이전에 빈통을 가져와 펌핑에 가져간다는 샴푸 도둑도 있었는데, 결국 샴푸 도둑이 창궐하자 입대위에선 비누, 치약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강남 고급 아파트에선 다이슨 드라이어 절도가 횡행해서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여자 사우나에 최초 설치된 다이슨 드라이어 중 7개는 도난당하고 6개는 고장났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다이슨 드라이어를 저가인 유닉스 드라이어로 바꾼다는 공지도 함께 했는데요. 정말 어릴 때 버릇 못 고친 강예빈이 크면 저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살려달라 신고에 계양산 3일이나 뒤졌는데 집에 있었던 실종자입니다. 지난 20일 인천 계양산에서 구조를 요청했던 10대 여성 실종자가 무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데요. A양은 지난 20일 오후 5시 48분쯤 혼자 계양산에 산책하러 갔다가 경사로에서 넘어져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A양은 당시 계양산 외진 곳에 있는데 살려달라고 신고했고, 119 대원이 정확한 위치를 묻자 초중이라고 대답하던 중 전화가 끊겨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날 10시쯤 스스로 귀가했다고 하는데, 해당 사건은 뉴스에 날 정도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그 뉴스를 본 A양 부모가 소방당국에 연락하여 경찰이 신고 내용과 목소리 등을 확인해 A양과 신고자가 동일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과 소방은 A양의 귀가 사실을 모른 채 20일에서 22일까지 인력 수십 명을 투입해 계양산 일대를 수색했고, 소방당국이 위치 확인을 위해 걸려온 전화로 재발신했지만 실패했고, 위치값 확인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걸려온 전화번호 앞자리가 오류로 인해 통상적인 번호가 아닌 045로 수신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경찰 관계자는 종종 이런 오류가 생긴다며 실종자가 무사해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운항 중인 비행기에서 문 연 사람들입니다. 2023년 5월 26일엔 제주에서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직전에 승객 한 명이 비상구를 무단으로 조작해서 비상구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로 착륙한 항공사고가 있었습니다.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키 185cm 이상, 몸무게 120kg쯤 되는 건장한 체격의 30대 남성이 비상구 문을 열어 착륙 직전 약 200m 상공에서 문이 열린 채로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문이 열리자 굉장히 급박했던 상황이 발생했는데,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작동하여 떨어져 나갔고, 이렇게 항공기가 멈출 때까지 온몸으로 막아선 승무원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또 숨은 영웅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 산하 국민안전재난 총연합회 제주본부 상임부회장인 이윤주 씨인데요. 그는 용의자 바로 옆인 31B에 앉아 있었는데, 착륙 직전에 용의자가 안전벨트를 풀고 뛰어내리려는 제스처를 취하자 먼저 목덜미를 낚아채 잡고 당긴 뒤 승무원과 함께 중간 복도까지 끌고 와서 그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널리 퍼지면서 그냥 빨간 바지 의인으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 설마 사람이 비행 중에 문을 열었을 것으로는 상상도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경찰은 항공기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는데, 경찰의 오랜 설득 끝에 범행 동기로 실직 후의 스트레스와 답답함을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1년 전부터 제주도에서 동거하던 여친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관계를 정리하고 고향인 대구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항공기 운항 중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이자 항공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항공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는데요. 대구지법은 해당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명했는데, 아시아나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총 7억 2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때만 하여도 저런 도라이가 다 있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후로 이런 사건이 의외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 달 뒤인 6월엔 세부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10대 남성이 비상문을 개방하려고 했는데, 승무원들이 합심해 포승줄로 꽁꽁 묶었다고 하며 체포되자마자 마약 투약이 의심돼 검사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해 결과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개월쯤
후인 11월 22일엔 뉴욕에서 인천을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비상문을 개방하려고 한 기내난동 사건이 있었으며 기묘하게 땅콩회항 사건이 있었던 그 비행기였다고 하며 그렇게 23년에만 3번의 개문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잠잠하나 싶던 올해 4월 15일 제주도에서 김포로 오던 에어서울에서 또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비행기가 출발하자마자 승객이 갑자기 답답하다며 문을 열어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자동 전개되며 운항이 중단된 사건이었습니다. 아직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은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슬라이드는 펼쳐졌고 인생은 접혔다는 댓글이 명언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정말 운행 중인 비행기에서 문 여는 행위는 테러와 같은 행위로 처벌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